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혈액검사인데요. 혈액검사 왜 자주 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환자분들은 피 뽑는 거 좋아하는 분들 없어요. 그렇지만은 본인한테 맞으면은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병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게 되면은 혈액검사 하자는 얘기를 해요. 그럼 환자분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말했을 때 바로 하자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말했을 때 왜 하냐고 그거에 할 필요 없고 본인은 본병원에서 다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학병원 검사는 대학병원 검사지만은 여기도 환자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암 환자분들이에요. 암 환자들은 항암, 수술, 방사선을 함으로 인해서 시시각각 혈액 상태가 변할 수가 있어요.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보고 필요하면 이제 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뭐 최근에 했던 검사 결과지가 뭐 하루 이틀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일주일 이상 지난 거라고 하면은 오히려 놓치는 것보다는 찾는 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몸의 변화, 무슨 몸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특히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은 혈액의 변화도 많이 생기고 혈액 속에 활성산소도 많이 생기고 또 골수에서 그 혈액세포 생기는 걸 그러니까 그 놓치는 혈액세포들이 백혈구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들이 생기는 것들이 이제 그 잘 생기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고 나서 7일부터 14일 사이에 백혈구 수치가 제일 많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꼭 백혈구 검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항암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를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항암이 다 끝난 분들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혈액 검사를 해주는 거를 추천합니다. 저희들도 환자분들한테 피 뽑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주사 맞기 전에 주사 맞을 때 같이 피를 뽑아요. 그 이유는 주사를 맞을 때 바늘 한번 꼽잖아요. 그때 피를 뽑으면은 굳이 두 번 찌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액검사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은 혈액검사 종류만 해도 2,000가지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검사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각각 필요한 검사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일반적으로 일반 혈액검사라고 CBC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백혈구, 빈혈, 뭐 그 혈소판을 체크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요 장기 기능이라고 해갖고 제일 중요한 장기 간, 그리고 콩팥, 신장 기능, 그리고 갑상선 기능 같은 검사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을 체크해요. 그 외에 이제 영양 생태인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전해질 상태라든지 NK 활성도 검사, 그리고 종양 표지사항인 CA, CA19- 같은 이런 검사들을 합니다. 또한 그 환자가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질 때는 악액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인터루킨-6 검사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기본 검사가 있는가 하면은 특수 검사가 있고 이 상황에 맞는 검사가 있는가 하면은 저 상황에 맞는 검사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 번씩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일반 혈액 검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CBC라고 평가를 하고요. 이 CBC, 일반 혈액 검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백혈구, 그 다음에 그 혈색소라고 해서 빈혈을 체크하는 거, 그리고 혈소판을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백혈구가 하게 되면은 보통 제일 많이 보죠, 항암할 때. 왜 그러냐면은 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은 항암을 못 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중성구가 그렇습니다. 얘는 세균하고 바이러스랑 싸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10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항암을 연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또한 5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류코스틴 같은 백혈구를 증가하는 주사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뭐냐면 혈색소라고, 혈색소는 빈혈이에요. 이 빈혈 수치가 일반적으로 8은 넘어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8 이하로 가면 심장의 과부하가 돼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할 때는 9 이상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수치를 보면서 낮았을 때는
거기에 맞게 뭐 철분제를 먹든지 철분 주사를 맞고 심하게 낮은 경우에는 수혈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일반 혈액 검사에서 체크해 주는 게 하나가 뭐냐면 혈소판이에요. 혈소판은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건지도 몰라요. 이 혈소판 수치가 너무 떨어지면은 이 출혈이 돼요. 출혈이 되면은 뭐 밖에 출혈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 장기에 출혈이 오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혈소판 수치는 항암할 때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유지하는 게 좋고 5 이하로 떨어지면은 항암 치료를 못 하고 그리고 10이라는 게 10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5라는 건 5만을 얘기합니다. 5만 이하로 되면 항암 치료를 못 하고 2만 이하로 가게 되면은 그 혈소판 주사를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빈혈이 출혈돼서 그걸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NK, 뭐 T세포, 그런 면역세포들은 주로 뭐냐? 백혈구 내에서 림프구에 있어요. 그래서 면역을 체크하는 거는 림프구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항암할 때 바이러스 세균과 싸우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는 중성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요 장기 검사인데, 혈액으로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주요 장기는 간하고 콩팥이 가장 기본입니다. 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독을 하잖아요. 간 수치가 너무 높으면은 항암 치료라든지 그리고 영양제도 못 먹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AST, ALT라고 하고 간 수치를 보고요. 그 다음에 ALP, 감마 GTP까지 간 대사에 관련된 담즙 대사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검사들을 하겠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는 콩팥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기능인데 이때 보는 게 BUN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아티닌, 그리고 사구체 여과이라는 거는 GF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구체 여과율이에요. GFR. GFR이 기본적으로는 60이 넘어야 됩니다. 그 이하일 때는 신장 기능이 안 좋다는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체크를 꼭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주요 장기 기능 검사는 아니지만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 검사.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가 이제 몸이 너무 많이 부었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항암 치료로 인해서 이 갑상선 기능에 이제 변화가 생기면은 꼭 체크해야 되고, 특히 항암제 중에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여보의 옵티버 같은 경우는 자가면역 질환처럼 갑상선 염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가끔씩 갑상선 기능을 꼭 체크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뇨, 콜레스테롤, 우리가 보통 대사에 관련된 이제 혈액 검사 중에 하나가 당뇨, 혈당하고 콜레스테롤 검사합니다. 당뇨를 체크하는 것은 혈당하고 당화혈색소라고 하는데요. 혈당은 식전 혈당이 보통은 이제 100 이하를 유지하는 게 됐고, 식후 혈당은 140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항암 치료라든지 암 환자분들은 혈당이 기본적으로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화혈색소는 5.0 이하가 정상이고 6.5가 넘어가면 당뇨라고 합니다. 근데 당화혈색소는 보통 2, 3개월 동안에 이제 혈당 수치 유지를 보는 걸 하고요. 그 수치가 너무 높으면은 결국은 당뇨약을 먹어주는 게 좋고, 가장 좋은 치료는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 운동도 식후 운동. 식사를 하고 나서 30분 동안은 동네 한 바퀴라도 걸어주면은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떨어뜨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당뇨와 더불어 중요한 게 고지혈증이잖아요.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 콜레스테롤이에요. 이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높을수록 심장 질환을 예방해 줄 수 있고, 반대로 중성지방이라든지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혈관에 손상을 줘서 동맥경화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을 유발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치를 낮게 유지해야 되는데, 근데 높게 유지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액질 환자예요. 그래서 보통 악액질 환자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14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좋은 수치는 140에서 20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 이하로 콜레스테롤치가 떨어지면은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음식이나 지방들을 많이 먹고 주사를 맞으면서 수치를 올려주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은 반드시 담당 교수하고 상의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고, 그 풀어나갈 때는 담당 교수가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 괜찮은 게 있는가 하면은 괜찮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 수로 공부해야 되고, 안 되면은 저희 같은 병원에 와서 의사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영양 상태예요. 영양이 좋아야 돼요. 암과의 싸움은 체력과의 싸움이고 체중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영양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그 말하는 게 5대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 다음에 그 비타민과 미네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사할 거는 단백질, 알부민 수치를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단백질 수치가 중요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알부민, 간에서 생성되는 거잖아요. 이 수치를 확인해서 이게 낮다고 하면은 반드시 정상 레벨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알부민 주사를 맞는다든지 경구제를, 옵티프로틴 같은 경구제를 꼭 드셔요. 그런 처방약이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처방 맞으면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는데, 특히 비타민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잖아요. 근데 혈액검사로 주로 많이 보는 거는 비타민 D고, 미네랄에서는 이제 아연과 셀레늄이 면역에 관계되고, 전해질인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같은 이런 이온화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는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영양 평가를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뭐래도 문제가 생기면은 반드시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교정을 안 해주고 점점 놔두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 상태, 암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 자주 관심 갖는 게 뭐냐? NK 활성도 검사하고 종양 표지자 검사예요. NK 활성도 검사라는 건 뭐냐? 면역의 상태를 이제 평가하는데, NK 활성도가 좋다고 해서 면역이 좋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NK 활성도가 떨어져 있으면 면역이 나쁜 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NK라는 세포가 림프구에 있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면역을 얘기할 때 NK하고 T세포를 얘기를 해요. 근데 NK보다는 T세포가 훨씬 더 면역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NK만 가지고는 100% 확인은 못하지만 지금 T세포에 대한 활성도를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NK 활성도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종양표지자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는 쉽게 암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검사 중에 하나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CA. CA는 주로 대장암에 가장 최적화된 검사고, 폐암 체크할 때도 CA를 주로 많이 검사해요. 그리고 CA19-9는 담, 췌장, 이런 데 평가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CA19-9. 그리고 CA125 같은 경우는 난소암일 때 이제 체크하는 거고, CA15-3은 유방암, 그리고 SCC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궁경부암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알파피토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피부과라든지 이런 거는 간암을 체크할 수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조만간 이제 1등이 될 암이 뭐냐? 전립선암이에요. 얘는 PSA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어떤 암이 걱정이 되면은 그 종양표지자 검사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어떤 암을 갖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추이를 보는 게 좋습니다. 항상 올라간 수도 없지만은 항상 떨어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추이를 보다 보면은 그때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좋아졌고, 그때 내가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좋아졌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SBCT2 검사하고 비타민C 혈중 농도에서 적정한 양을 갖고 맞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암이 이제 커진다 하더라도 비타민 치료를 계속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비타민C 갖고 있는 면역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러면 수송체가 이제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분들에도 맞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봤을 때 비타민
그 SVCT2를 검사한 분하고 검사하지 않은 분은 하고의 이제 치료 결과를 보면은 검사했던 분들이 결과가 잘 나와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비타민C 고용량을 맞고 낮은 사람들은 비타민C는 고용량이 아니라 저용량을 맞고 그와 더불어 2차적인 치료들 고주파 온열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라든지 다른 걸로 그거를 상쇄를 해줘요. 근데 검사를 안 했던 분들은 본인이 첫 번째는 비타민C를 많이 맞고 있다도 이게 이제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만약 그 일송체가 없어서 다른 치료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냥 치료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타민만 올인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과의 싸움을 할 때는 꼭 한 번 정도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G6PD, 비타민C 혈중 농도, SVCT2 검사는 꼭 한 번 정도는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치료를 방법을 선택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경우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 특히 2차 병원, 암요양병원 같은 데서 그 검사를 안 해준다고 하면은 저희 병원에 오시면 돼요. 그럼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해주고 실제로 지방에 있는 분들도 저희 병원에 오셔갖고 많이 검사를 하고 다시 내려가서 치료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치료법들을 선택해서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그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설명하게 되면은요. 혈액 검사는 쉽게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피 잠깐 뽑으면 돼요. 근데 이제 피 뽑기가 힘들어갖고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오히려 나중에 엄청난 결과들이 오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담당 교수님이 괜찮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괜찮은 것도 있지만 안 괜찮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항상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으면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보고 제가 판단을 해요. 괜찮지만은 안 괜찮은데도 괜찮다고 했던 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방법론을 찾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이제 하는데 대학병원은 가끔씩 하고 검사들 자체가 빠지는 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검사는 꼭 저희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더 좋은 치료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죠. 그 암 치료라는 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에요.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지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보면은 1년에 한 번씩은 검진을 합니다. 암이 있든 없든. 그 이유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많은 환자분들이 음식 알러지 검사를 해요. 음식 알러지 검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 요새 검사를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 캔디다가 굉장히 높아요. 캔디다가 높다는 건 결국은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 상태가 안 좋다는 거.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환자분들한테 많은 게 달걀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고기를 섭취를 안 하고 대신 단백질로 달걀을 먹는데 오히려 그 달걀이 본인한테는 염증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도 필요하면 해야 돼요. 음식 알러지 검사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내가 이 검사를 통해서 어떤 식이요법은 좋겠다는 걸 해요. 근데 그거를 1년 이상 계속 유지하는 경우들이 드물어요. 그리고 하다가 중지하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1년에 한 번 가보면은 또 내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합니다. 그 외 나머지 검사들은 꼭 얘기를 나눠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하면서 내 몸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했던 거는 혈액검사 자주 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